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인지입니다. 네. 폴라리스 줌 미팅에서 강의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까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 전 몇몇 분들의 사장님들과 함께 한 달 정도 아침 6시에 독서 미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함께 읽었던 책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네, 잘 안 보시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입문서가 될 수 있고, 또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기본에 충실하게 잘 가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장님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또 나누고 또 배우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 리더가 되기 위한 8가지 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10가지 원칙입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성공으로 가는 10번째 원칙 중에 마지막 원칙인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저자가 10가지 성공 원칙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 신뢰를 넣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신뢰가 왜 그토록 중요한 가치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복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표현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라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모방하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방, 즉 복제라고 한다면 주로는 뭐 제품을 설명하는 방법, 뭐 보상을 푸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에 초대하는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떠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책에서는 사업의 기술적인 방식뿐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가치관까지도 모방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과 태도, 행동과 시스템, 문화와 언어까지도 복제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러한 것까지 우리는 복제하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 정답은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제10원칙, 신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로 믿고 돕고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뿐이 아니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이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그룹이 탄탄해지고 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책을 기반으로 신뢰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서는 신뢰라는 주제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말은 상대를 격려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책에 가장 먼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문장은 우리 모두가 사실 너무나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언어에 대해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 활동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가능하면 모두 줌 화면을 켜주시고요. 함께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음소거는 지금처럼 유지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 활동은 언어와 표정의 관계성, 그리고 언어가 감정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활동인데요. 자, 여러분 모두 한번 화난 표정 한번 지어 보시겠어요? 미간을 막 찡그리시고 굉장히 화난 표정이어야 돼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엄수영 사장님 웃고 계신데. 네, 화난 표정. 네, 화난 표정 지으셔야 돼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말은 최대한 부드럽고 다정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지금 표정은 화난 표정 맞으시죠? 네네. 그리고 행복합니다. 네. 표정은 화난 표정이어야 돼요. 하지만 말의 언어적인 분위기와 느낌은 부드럽고, 다정하셔야 돼요. 저 잘 안 됩니다. 어떠세요? 가능하신가요? 네네. 다들 어떠신가요? 네,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얼굴은 굉장히 환하고 밝게 웃으셔야 돼요. 웃는 표정. 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스마일. 네, 그 상태에서 목소리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야 됩니다. 네네. 네, 그 목소리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나 정말 싫어! 네, 그런데 얼굴은 웃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자, 하고 계시죠? 너무 짜증나. 네. 하지만 얼굴은 웃고 계셔야 돼요. 목소리는 막 진짜 짜증이 나야 돼요. 네. 넌 대체 왜 그래? 네. 하지만 얼굴은 웃고 계셔야 돼요. 네. 어떠신가요? 어렵죠. 맞아요. 웃는 얼굴에 화나고 짜증난 목소리. 네. 아마 거의 안 되실 거예요. 어색하게 느끼셨다면 채팅창에 1 한번 써주시겠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속 터져요. 맞아요. 잘 안 됩니다. 네네. 맞아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다 안 되시죠? 네, 어렵습니다. 네네. 신기한 경험.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안면 피드백 가설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 표정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입니다. 네, 웃는 표정은 뇌에 안전하다, 편안하다, 친밀하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등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화난 표정은요, 뇌에 위험하다, 경계해야 한다, 방어해야 한다, 또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표정이 언어와 다르게 표현되면 뇌에서는 정서적인 불일치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또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리해보면 나의 언어가 나의 표정이 되고 또 표정이 언어가 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들 이 줌 미팅 끝나고 나면 거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내 표정이 밝은 표정이라면 내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 내 감정이 밝고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화와 상관없이 미간에 좀 주름이 깊고 찡그린 얼굴이라면 내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 감정이 좀 늘 긴장되고 또 불편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 우리 사장님들은 뭐 워낙 뵐 때마다 다들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저는 긍정적인 분들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신경 가소성 때문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이 신경 가소성은요, 뇌의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안 돼. 요즘 너무 힘들어. 명단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뇌는 이 뇌신경 조직이 문제에 더 몰입하고 문제를 찾는 데 필요한 뇌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점점 더 힘든 이유, 내가 부족한 이유, 환경을 탓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더욱더 찾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까? 누구와 한번 해볼까? 무엇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방법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뇌는 뇌신경 조직이 해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뇌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게 뇌신경 과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반복되는 생각과 언어가 나의 뇌회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문제만 고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방법과 해결을 찾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뇌 신경회로조차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저의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그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사장님들 중에? 네.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책은요, 1992년도에 처음 나온 책이에요. 네, 106개국, 네,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책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원리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이냐면 21일간 불평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는 것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제가 보라색 팔찌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보라색 팔찌를 내 손목에 일단 차야 됩니다. 착용을 하고 21일간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21일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21일간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성공하면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된다고 해요. 만약에 불평이나 험담이나 비난 등의 말을 하게 되면 내 손목 밴드를 반대쪽으로 옮겨서 착용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1일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쉬울까요? 아니면은 단순하니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장님들? 음. 네. 막상 해 보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 봤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불평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오늘 반찬 왜 이렇게 짜지? 나 짠 거 싫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운전을 좀 거칠게 하지? 아 약속 좀 지켜 줬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바쁜데.' 네. 네네. 네 맞아요. 아이한테도 불평하거나 네네. 언어 표현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네. 자 이런 등등 불평이 아닌 팩트라고 생각되는 말조차도 만약에 이런 형태라면 다 불평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바로 팔찌를 반대편으로 옮겨 차야 됩니다. 처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좀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사실 하루에 수십 번도 옮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21 일간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런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와 세상은 정말 불평으로 넘쳐나는구나. 그리고 나 역시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불평을 내뱉는 이런 삶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수십 번씩 옮기던 이 보라색 밴드를 하루를 온전하게 차게 되고 또 이틀을 온전하게 차게 되고 한 달 넘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결국 이 성공에 다다랐을 때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늘 생각하게 되었고 어느덧 내 생각에서 부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안면 피드백 가설 설명드렸는데 내 언어에 따라 내 표정이 바뀌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늘 가장 먼저 모든 것에서 감사를 떠오르게 되었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그 언어들을 귀에 담고 싶지가 않아서 또 공감하고 싶지가 않아서 점차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 성공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네, 책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네. 기회가 되신다면 언어와 생각과 삶을 바꾸는 21일 프로젝트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불평을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데 불평과 부정을 말하는 사람을 그럼 내 곁에서 무조건 멀리해야 하나요? 비즈니스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를테면 "아 사장님 너무 힘들어요. 연락해도 그 사람 답이 없어요. 저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괜히 내가 공감하다가 이 보라색 팔찌를 옮겨 차야 하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유형의 질문이었어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은 누구나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스폰서였을 때는 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또 내 자신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 동료 사장님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부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먼저 이런 말들을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라기보다는 자기 개방을 통한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에는 공감하고 피드백은 성장 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그분들께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공감해주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 스텝은 감정을 인정합니다. 많이 힘들었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중요한데요. 대화하는 이와 함께 불평 회로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자각하며 내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응원일까요?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일까요? 등으로 질문하면서 탐색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으로 성장 언어로 재구성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비즈니스에는 재능이 없다고 믿고 있다면 나만의 혹은 당신만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명단이 없어서 힘들어 한다면 아직 만나지 못한 명단, 숨어 있는 명단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나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부정이 있다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 성장통을 감사하게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성장의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불평과 성장으로 향할 수 있는 부정을 구분해내고 긍정의 언어로 우리 모두의 초점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책에서 다루는 두 번째 챕터가 바로 가장 경계해야 하는 험담에 관한 것입니다. 네, 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험담이나 잘못을 일절 말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불평과 험담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담이 왜 이렇게 복제되는 문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장님들 그 험담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떠세요? 네. 만약 그 상대가 정말 친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 험담하는 상대방에게 용기 내서 "아, 그 말은 당신과 그 대상과 심지어 듣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되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험담에서는 애매모호하게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페이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험담, 공감일까? 공모일까?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공감일까? 공모일까? 네, 써주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공모에 가깝습니다. 공감은 험담의 대상자로부터 벗어나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만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마음 이해해. 쉽지 않았겠네."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안정되고 또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불평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러한 자기 인식 과정을 통해서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을 멈추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반면에 공모는 무엇일까요? 네, 함께 험담하는 것입니다. "맞아. 그 사람 원래 그래. 아, 나도 그 팀 내 이해가 안 되더라. 솔직히 그 사람도 문제야." 제가 지금 예시를 들면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지금 우리 사장님께 죄송한데 네. 이런 형태의 공모는 순간적인 유대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불만이나 이 불평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험담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 나 자신 모두가 신뢰가 깨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오늘 책에 나와 있는 이 신뢰라는 챕터에서 험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주요한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험담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험담에 노출되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서적인 확인 욕구 때문이에요. 바로 나만 그런 거 아니네 하는 그런 심리인데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깊이 숨어 있는 속마음을 상담에서는 민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민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내 마음 너도 이해하지? 아, 내 편 좀 되어 줘.' 네. 이런 민마음을 전해 들은 내가 '그래. 아, 그 사람 정말 별로다.'라고 받아주는 순간 상대방의 민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상한 거 아니네. 나만 그런 거 아니네.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유대 욕구 때문인데요. 바로 너랑 나랑은 한 편, 우리 편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 사람 좀 그렇지 않아 라는 민마음에는 상대가 내 편이 맞을까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맞아 라고 맞장구를 치는 순간 상대방의 민마음에는 다행이다.
이 사람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적인 유대 욕구가 충족이 되게 되는데요. 서로 간의 신뢰가 이어졌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신뢰가 아니라 단지 공통 불만에 의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부정형 편향이라는 것인데요.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어떠세요? 아름다운 꽃이 있고 나에게 위협적인 뱀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네, 위협을 가하는 것을 더 경계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뱀에 더 집중하게 되겠죠. 이 생존 본능은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본능은 긍정보다 부정 정보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자극적이고 더 위험하고 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사장님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성공은 그룹에서 시작되고 그룹은 리더로부터 형성이 된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직급과 상관없이 결국 각자의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게 될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그룹은 단순히 규모가 큰 조직이 아니라 정말 탄탄하고 건강하고 신뢰가 살아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 즉 그룹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바로 공감과 이 공모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나누었지만 책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비난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저는 이 명확한 가르침에서 단순히 험담하지 말자라는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 리더로서의 품격, 그룹의 아름다운 문화까지도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사장님들 평소 내가 존경하는 세상의 많은 리더들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단점을 혹시 확대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함께 믿고,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실 신뢰를 만드는 문화에 대해서는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신뢰를 키우는 6가지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거든요. 음, 우리 모두 그동안 배워왔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사람에게서 단점보다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장점을 말해주는 순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칭찬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기대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우리의 사업 동료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이고 믿음에서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감사가 단순히 예의가 아닌 관계를 깊게 만드는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나의 성공을 스스로 확신을 갖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의 성공을 강력하게 믿어야 함께하는 팀과 그룹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은 회사를 믿고 제품을 믿고 우리의 스폰서를 믿고 시스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것들을 나의 접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STP, 리크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10가지 원칙 중에 신뢰 파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폴라리스 팀 역시 나박부부 리더님들을 중심으로 신뢰로운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서 긍정의 언어와 네, 아름다운 팀워크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지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께 이 강의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뢰로 시작된 이 PM 비즈니스는 반드시 탄탄한 그룹을 이루고 또 결국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